제가 처음에 이제 신천지를 들어가게 된 건 2015년 11월에 제가 고3 때 수능이 끝나고 어떤 곳에 제가 기타를 배우러 왔었는데 기타를 배우면서 신천지 전도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천지를 마지막까지 있었던 거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2019년 7월까지 있었습니다. 기타를 가르치면서 이제 저랑 친해지면서 이제 기타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일상생활 얘기도 하면서 갑자기 제가 독서 토론을 좋아하다 보니까 독서 토론 얘기 쪽으로 얘기를 이제 화제를 전환시킨 겁니다. 독서 토론을 3명이서 한번 대구 시내에 독서 모임시 한번 해볼래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종교 관련 토론도 했었고 한 번은 그 마니또라는 걸 하게 됐어요. 제가 조금 호감이 가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적었었는데 그 마니또 상함을 종이에 적은 그날 저녁에 바로 제가 마니또 종이 적었던 그분이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재수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누나도 재수를 했었다고 하면서 그 어떤 카페에서 갑자기 재수할 때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그런 선생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얼굴 띄우기라고 하는데 이제 약칭으로는 얼띠라고 하는데 자기가 재수를 할 때 혼자 했었지만 그래도 되게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그 선생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해서 갑자기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지만 저한테는 우연이었고 한 2-3일 뒤에 셋이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저의 모든 그런 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더니 일단은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문제 만드는 거를 신천지 내부에서는 환자 만들기라고 합니다. 휴대폰이 망가지면은 삼성 서비스 센터나 아니면 그거를 만든 사람한테 가듯이 사람이 잘못되면은 누구한테 가야 되냐? 사람이 만든 사람한테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면 하나님. 그거를 고치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때 뭔가 그 논리 자연스럽게 뭔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신천지에서는 전도거든요. 제가 있던 그때는 하루에 2명 내지 3명, 그래서 일주일에 10명 하루에 정해진 그 양을 채우는 걸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목달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그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교계학장이 그거를 서포트해주고 보조해주는 역할. 매주 한 번씩 주간가제라고 있거든요.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가 내려주는 그 문제가 있는데 A4용지 반장을 찢어가지고 반틈을 잡아서 거기다가 소량의 문제들을 각 구역의 개인들이 풀면은 그거를 매기고 점수를 적고 그리고 각 구역의 평균이 몇 점인지 취합을 해서 구역장에게 그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또 하고. 신약의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어떤 것인가? 그 답은 수되어 입마자 12지파 성도가 된 자. 이와 더불어서 총 10문제. 그래서 딴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청년회만 5,000에서 6,000명 정도. 뉴스 기사에 나온 신천지 대구교회 전 교인은 9,000명인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5,000에서 6,000이라고 본다면 아마 60% 이상. 가장 신천지에 많이 들어오는 연령은 사실 수능 끝나고 20살 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길거리에서 우연찮게 설문조사를 도와줬다가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푸익학원, 영어학원, 어떤 1년에 이제 교육학원들 다니다가 설문조사를 당해서 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내에 이동을 하게 되면서 설문조사를 도와주다가 신천지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조금 중요한 직책이나 사명을 맡고 있다면 예를 들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역장 같은 팀장, 부서장 거기는 다 하늘같이 대하니까 그 사람들을 그 직책 때문에 그거를 즐기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데 여기 신천지 내부에 있으면은 자기를 잘해주고 정말 높이 시켜주니까 성장 원동력이 되니까 사실
신천지 내에서는 작년회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직장은 다니기 때문에 신천지에 활동을 하려 하고 싶어도 사실 시간이 없어요. 청년들이 열정을 쏟아붓기가 엄청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캘리그라피를 한다. 그럼 외부에는 캘리그라피 동아리라고 알리고 신천지 내부에서는 전도 목적인 거예요. 사기미 같은 제3자를 투입해서 캘리그라피를 가르치는 그 강사가 그 사람을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이거를 위장단체는 알았을 때 큰일이 나죠. 어차피 역할을 하는 사람이랑 그 아무도 모르는 배우는 사람이랑 친해져서 밖에서 또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18년 12월경에 110만원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센터에 한 명을 전도 못한 사람을 110만원 내라고 이만희 씨가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10만원을 전국에서 거두면은 1등, 2등, 3등에게 나눠주겠다. 결과가 나왔는데 그 1등 수상을 이만희 씨가 한 거예요. 그럼 2등, 3등에게는 10만원씩 주고요. 많은 사람이 냈을 텐데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신천지 교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신천지 지도부에서 사명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꼬집 그대로 듣지 말고 신천지 내부에서 신천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신천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은 이미 눈이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천지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듣지 말고 언론이 신천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천지에서는 신천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 두 가지를 들어보고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진실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번 계기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